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잇따라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에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이제 15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어제 토론회가 있기 전에 한 조사 결과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2%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대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1.9%포인트 하락한 거고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해서 35.6%, 이준석 후보 2.4%포인트 상승해서 8.7%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해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하락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세 명의 후보 중에서.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상승세 추세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 14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빠졌다는 거죠. 세 가지가 빠졌는데요. 17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에 어제였죠. 방송 토론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그런 논란도 지금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상승 세력이 나타난 것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샤이 김문수가 아마 드러날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샤이 트럼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내내 이제 트럼프가 진다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투표장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때문에 자기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좀 꺼려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샤이 김문수 유권자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조사 시기 짚어주시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평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0%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에서 50% 숫자를 넘게 되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당장 이 수치가 끝까지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세가 굉장히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후보 강탈 사건의 여파를 어찌됐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막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된 다음 그 여세가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금 더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었다 보니 보수층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결집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반등의 그런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매우 초조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보름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그런 결과 두 자리 숫자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생각했던 보수 정당의 그런 대체자로서 역할을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서 하기 쉽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자 대결을 먼저 살펴보셨고 이번에는 가상 양자 대결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는 54.3% 대 40.4%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 대 이준석 후보는 51.4% 대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보자면 다자 대결 그리고 양자 대결 모두에서 앞에서도 조현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5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양자 대결을 이제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진 거, 그리고 커피 이제 120원 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커피 원가 120원 이게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자영업자가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이 표현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끝난 다음에 이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좀 지나서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장 경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마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격을 이제 정부에서 인위로 이제 결정하려는 것,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생적 질서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가격을 정하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인 거죠. 이런 불안감이 아마 다음 주나 또는 이번 주 내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50% 지지율이 아마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오르는 그런 지지율이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펀드를 만들었는데 오전 10시에 오픈했는데 무려 19분 만에 250억이라는 목표액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고 어제 토론회 이후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펀드 모금 마감을 통해서 19분 만에 마감된 그 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게 반영된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양자 대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50%의 지지율 유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선 때까지 쭉 유지가 될지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좀 쉽지가 않은 선거란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일화,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이번 여론조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서 그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실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지금 대변인께서 커피 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 보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이번 다음에 있을 여론조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단순한 탈당이 아니라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 출당 조치를 한다든가 제명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내란 세력과의 절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면 중도층, 중도 보수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선택을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그날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던 그 친윤 세력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있다. 그리고 주류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하와이로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합류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선거 유세에 홍 전 시장 합류를 할까요? 저는 결국은 합류할 거다 이래 봅니다. 지금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30년 넘는 인생을 이제 보냈습니다. 정치인 삶을 보냈는데요. 국회의원 5번, 광역단체장 3번, 그리고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완주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보수 정당에서 보내왔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에 소속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부정이 됩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됩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렵겠죠.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통으로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섭섭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정치했는데 이제 한 1년 이제 정치를 하신 분하고 경쟁을 했었고 그 경선에서 밀려서 최종 2강에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과거에 이제 DJ도 40대 초반에 대선 출마했다가 결국은 35년 정도 지난 75세 그때 대권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도 아직 나이가
이 DJ에 비해서 나이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고 또 보수나 또 진보나 이제 이런 정치적 흐름이 언제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에게 분명히 기회가 아마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고 결연하기 때문에 빅텐트를 채우는 첫 번째 아주 강력한 폴대로서 홍준표 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홍 시장이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당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번 대선까지는 또 날짜가 많이 안 남았다 보니까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탈당 선언까지 하고 국민의힘을 뛰쳐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내뱉은 말을 다시 번복하고 다른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홍준표 전 시장이 겪어왔던 정치 역정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인이 내뱉은 말을 쉬이 가볍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사단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와이까지 넘어가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먼 길까지 온 특사단에 대한 정치적인 그냥 수사 그런 예의상 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적극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선대위에 합류하여 선거 활동을 같이 함께한다. 그런 모습은 좀 지금 현재로서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두 사람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토론회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저는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데 반해 이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3T라고 합니다. 3T. 첫 번째 T는 뭐냐면 타겟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냐? 대선 승리겠죠. 근데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단일화는요.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두 번째 T는 뭐냐? 트러스트입니다. 신뢰입니다. 후보자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나와서 파기환송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죠. 두 분이 단일한다면 신뢰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T는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단일화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밥 지을 때 밥이 다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압력이 꽉 찼을 때 그걸 한 곱이 넘기고 나서 압력을 빼야지 밥이 맛있게 익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가 단일화하느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끌어서 김문수 후보가 최대한 보수를 결집하고 또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수도층과 청년에서 최대한 표를 끌어모아서 그 상태에서 가장 정점에서 단일화하는 것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3T 때문에 단일화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단일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네. 예측합니다. 손 뻗는 김문수, 선 긋는 이준석.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실익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다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대선 공식 레이스가 출발했죠. 이미 공보물도 이미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다면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무리하게 단일화를 통한다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물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자를 양보한다는 그런 전격적인 결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미 양보를 했을 겁니다. 이미 양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자를 양보할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변인님 앞서 좀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서 간단하게 좀 입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는요. 지금 네. 만약에 커피를 4,000원에 판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 3,200%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고 하면 무슨 카페가 대장동입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률 난다 그러면 이 카페에 연다 그러면 전부 다 부자 되게요. 망하는 카페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카페에서 이제 가격을 정할 때 커피 가격을 정할 때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면 그 닭죽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커피를 비교해서 얘기했다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생각한 것은 적정한 어떤 본인의 시장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따르지 않으면 나는 내쫓겠다. 어떤 강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이제 암시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자영업자들을 줄 탄핵할 겁니까? 아니면 커피가 말 안 들으면 다 커피 상대로 뭐 커피 특검할 겁니까? 이건 굉장히 시장 경제에 대한 몰 이해와 그다음 몰지각이다. 그렇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고발전까지 이어졌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2019년 계곡 정비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현재에서 떠올리면서 했던 얘기일 뿐입니다. 그 커피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각종 비용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커피 원두 가격을 의미한 겁니다. 그 당시 커피 원두 가격은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금액으로서 대략적으로 120원 상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왜곡을 했죠. 무슨 전체 원가가 120원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번 선거판에 대선 선거에서 유권자의 그런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 자체가 이것은 충분히 고발 조치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에 합류한 김상욱 의원이 오늘 유세장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저기 가짜 보수 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당으로 왔는데 혼자 얼마나 머쓱하고 쑥스럽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의 박수. 김상욱 그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김상욱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짜 빅텐트가 아닌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레이스 이전부터 중도 보수와 함께하겠다, 보수의 뜻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로 선대위 구성 자체도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이석현 전 처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보수 인사들을 모셔왔던 전례가 있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욱 현역 의원이라든가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라든가 그다음 문상호 전 의원이라든가 각 정당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이 아까 바로 문병호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빅텐트라고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뜻을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중도층이 아니라 오늘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그런 대선 운동을 제대로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대선에서의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빅텐트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요. 말 그대로 텐트를 치기 전에 누가 와야지 빅텐트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가 뭐 김상우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급된 적 있습니까?
그냥 그분들은 당적을 옮기는 거고요. 그냥 거기 가서 뭔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분들의 당적을 옮기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다라는 얘기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달이 저물 때마다 저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 과연 국민의 힘이라든가 또는 한때 김상우 의원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에게 도리에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입장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신중해야 된다. 경제는 생존이고 교육은 미래고 정치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저렇게 조변 섞여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 후보 현장, 유세 현장 보면 방탄유리가 오늘 처음 설치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작년 초에 이미 피습 사건을 한번 겪었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닙니다. 모든 후보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피습 사건을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후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정당 후보들도 분명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방탄유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당당하기 때문에 방탄유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방탄유리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혹시 나는 주요 인사다. 국가에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주요한 미래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용으로 방탄유리를 세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당당한 후보였다 그러면 방탄유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암살 제보 또는 위협 제보, 저격 제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보를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문자 받은 게 과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달라. 그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경찰 경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